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3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모두 용맹하고 지혜로웠으며 서로 깊은 우애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형제들에게 각각 유물을 하나씩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용맹스러운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강인했고 몸집은 건장했으며 항상 올곧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오래된 지팡이를 남겼습니다. 이 지팡이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물로 아버지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위험에 처한 자를 보호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용맹하게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튼튼한 농짝을 남겼습니다. 이 농짝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아버지가 많은 세월 동안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농짝의 내부는 다양한 비밀 공간이 있어 농짝보다 큰 물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농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더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막내는 활달하고 용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에게 방울을 남겼습니다. 이 방울은 작고 예쁘게 생겼지만 그 소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방울 소리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고 짐승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 방울을 들고 세상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각각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깊은 산속으로, 둘째는 넓은 들판으로, 막내는 높은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모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물은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고 형제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며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남겨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의 유물이 지닌 신비한 힘을 시험해보고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첫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밤 첫째는 산속 깊은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조용히 무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우가 무덤 속에서 해골을 꺼내어 그 해골을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더니 순식간에 할머니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둔갑한 여우는 마을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여우를 뒤쫓아갔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둔갑한 여우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신부에게 다가가 그녀를 건드렸습니다. 신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신부의 맥을 짚는 척하면서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첫째의 침착한 모습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부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지팡이로 둔갑한 여우를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여우를 후려쳤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순식간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제야 여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신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째의 용맹함과 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신부를 살린 공로로 첫째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금과 은 그리고 값진 보물을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이 보물들을 잘 간직하며 여우를 퇴치한 지팡이도 마을의 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아버지의 유물이 가진 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남겨준 튼튼한 농짝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을 탐험하고 필요한 곳에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농짝에 숨겨진 공간들을 이용해 중요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는 숲속의 외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그는 빨리 마을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귀신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여자를 잡으려 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는 둘째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자신의 농짝으로 안내했습니다. 농짝은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숨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는 농짝의 비밀 공간을 이용해 내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신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귀신들은 농짝 주위를 맴돌며 여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둘째와 여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귀신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짝은 귀신들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히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여자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째와 여자는 한숨을 돌리며 농짝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둘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데리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날을 여행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귀신들에게 쫓기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고, 둘째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이 겪은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둘째와 여자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둘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여자는 둘째와 함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사람들을 돕고 여자는 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방울을 손에 쥐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신비를 탐험하고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막내는 긍정적인 마음과 방울의 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긴 여행 끝에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그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거대한 호랑이 떼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는 깨어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막내는 재빨리 큰 나무 위로 올라가 피신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피던 그는 호랑이들이 등을 밟고 나무를 타고 올라오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등을 밟고 인간 사다리처럼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방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방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막내는 방울을 꺼내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한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호랑이를 본 나머지 호랑이들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은 균형을 잃고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호랑이가 균형을 잃자 위에 있던 호랑이들도 차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호랑이들이 땅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내는 방울의 신비한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호랑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랑이 가죽을 모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형제들에게 들려주며 방울의 신비한 힘과 자신의 용기를 자랑했습니다. 형제들은 막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각자의 모험을 통해 얻은 재산과 경험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물이 가져다 준 축복과 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